your 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네,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이은정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전직 14년간 기업교육 강의를 했었고요. 매번 제 개인 사업체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다가 뉴스킨 사업가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강의하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즐겁네요. 제가 화면 공유 지금 해드려야 될까요? 네, 지금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50분 동안 오늘의 시간을 함께 하시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이 공간에 함께 계신 우리 초대자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환영해요.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볼까? 우선은 조심. 지금 음성으로 해주시면은 원치 않는 본인의 이렇게 음성이 송출이 안 될 거고요. 사실은 성인들이 잘 간과하는 부분이 있대요. 뭐냐면 늘 이 새로운 아침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인은 알려주지 않으면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딱 일어나자마자 왠지 막 늘 새로운 아침 같고 늘 이렇게 신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막 이렇게 오늘도 또 뭘 해먹나, 또 새끼 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어제 연장 같고 어제 복사본 같고 오늘은 이러실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새로운 아침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큰 선택과 큰 결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는 정말 애들한테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한번 행동해 볼까? 이런 선택을 한다든지 조금 더 좀 자비로워 볼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새로운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오늘은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낯선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50분이 저의 50분이 굉장히 좀 알찬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하는 타이틀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누가 무엇으로 사장이 되는가? 주제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예, 되게 이 주제, 이 타이틀을 딱 들으면은 되게 여러 가지 견해이실 것 같아요. 누가? 그러면 제가 물음표를 찍었거든요. 물음표와 느낌표를 딱 찍었는데, 누가?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무엇으로? 그러면 뭐 은행 돈으로? 아니면 부모 돈으로? 사장이 되는가? 사장?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누가? 그러면 혹시 내가 무엇으로? 새로운 어떤 정보,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정보 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기회로 사장이 내가 돼볼 수 있을까? 이렇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듣기가 우리에게 모든 말하기를 주고 행동하기를 주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듣기는요, 오늘 50분 동안의 제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보다는 저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시는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 저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들으실 텐데 그 의견은 사실요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방식, 내가 선택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떠한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의 듣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의 듣기로 필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0분을 누가 무엇으로 사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듣기로 들을 것이냐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내가 늘 들어왔던 그 이미 늘 듣기의 방식 말고요.
좀 오늘은 그 필터를 내려놓고 혹시라도 이 50분 안에 나에게 내 삶에서 무엇이 가능할까로부터 한번 들어보시는 거. 그렇다면 훨씬 더 새로운 아침, 새로운 선택,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으로 사장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사실 초대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초대자분들과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초대하신 분과는 나무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하고 저와는 이렇게 숲을 보는 좀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제가 누가 무엇으로 사장이 되는가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첫 번째 사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사장 어떠세요? 들으시면 요즘에는 이렇게 셀마켓, 뭐 세포마켓, 1인 기업가 이런 거 한 번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켓이 세포 단위 정도로 막 쪼개져서 1인 기업가들, 그러니까 1인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 요즘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무엇인가를 유통 안에서 내가 뭔가 거래를 하는 주체가 되려면 사실 이게 어떤 기업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유통 구조였다면 요즘에는요, 정말 개인과 개인 간 C2C 시장이 어떤 그 시장 규모가 20조 가량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인터넷 온라인 쪽을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뭐 카카오톡이나 뭐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도 그냥 나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는 쇼룸의 공간이었다면 요즘엔 정말 마켓이세요, 마켓. 정말 무엇인가를 거래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들이 일어나는 이런 마켓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요즘의 트렌드를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런 분들께 무엇인가를 구매하기도 하신 소비자로서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사실 여기 연배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사장이란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TV에서 본 또는 내가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되게 높으신 양반 그리고 어떤 의사 결정권자 무엇인가 그분이 결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뭐 언제까지 얼마만큼 일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성과급을 얼마나 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 높으신 어떤 사장의 결정권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 약간의 그 사장이란 것이 나에게 거리감으로 이렇게 경험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야말로 사장이라고 자기 그 명함 박아가지고 야 나 이거 개업했어 막 이러면서 막 돌리는데 지가 제일 바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장님들은 자기가 혼자 제일 바빠요. 그래서 그걸 왜 했더니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양극단의 이 사장이라고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무엇으로 사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 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킨 비즈니스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사장은 첫 번째는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감 먼 사장님도 그렇고 사실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되게 분주하고 바쁘게만 하는 이 사장님도 그렇고 결국에는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사장의 타이틀을 이렇게 얻으신 거거든요. 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장은 사실 자기 결정권, 자신의 의사 결정권의 그 수준과 그 범위를 확장해가고 그 수준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번 저는 정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 직업인이면서 동시에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백종원 그 사장님의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같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잘 따라주질 않아요.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좀 심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백종원이 딱 이렇게 있더니 불가능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주인의식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동의가 돼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의 어떤 주인의식, 주도권은요, 자기 결정권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확대되거든요. 그런데 직장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는 사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죠. 그래서 그 제한된 공간에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단호하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참 동의가 되고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내 결정권의 수준과 범위를 확정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직장에 있으면서도 진짜 나갈까? 튀어나갈까? 이번 성과급만 받고 튈까? 막 그런 생각 들고, 또 남편이 막 나 나가볼래? 막 이러면 막 부인들이 막 뜯어 말리고 막 이렇게 항상 이런 싸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규명하는 사장은 자기 결정권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장은 되게 타이틀은 뭔데 본질적으로는 우린 결국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장이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하고 싶은 사장이란요. 그 막 혼자 명함 뿌리고 혼자 분주한 장사하시는 사장님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슈퍼리치 김승호 사장님이시죠. 자산 4천억 원을 갖고 계시고 시간당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을 1,000만 원이 넘으신다고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면서 많은 사장을 길러내시는 사장을 가르친 사장으로 되게 유명하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시스템을 팔아라. 나는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김밥 매장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예인이 돼서 바짝 스타가 되는 그거 말고 그런 스타들을 여럿을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 되는 것, 이게 시스템을 파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시스템을 파는 사장, 이것을 저는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 자기 결정권과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사와 사업이 굉장히 다르죠. 장사는요, 모든 직원보다 사장이 되게 잘해요, 다. 그리고 경쟁자가 우리 동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랑 주변에서 쉽게 보시는 사장님이 그런 사장님들이시죠. 이렇게 카페 사장님, 그다음에 마트 사장님, 뭐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미용실 원장님, 네일샵 원장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모든 직원보다 사장님 제일 잘하시고요. 제일 되게 이렇게 조급해 있어요. 막 고객님 막 뭐 사가나 막 이렇게 살피시기도 하고요. 내 노동력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수입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이 동네 에어리 내에서 오실 수 있는 고객의 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수입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또 손님이 와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폐점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죠. 사업은 어때요? 사업은 사장이 다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일들은 팀과 직원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그리고 내 경쟁자, 내 시장은 전국 그리고 세계에 펼쳐져 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가 파는 이 물건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로 이 파트너의 어떤 고용, 이런 것들을 늘려가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게 사업이죠. 그리고 사실 노동을 내가 할 수도 있고요.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노동과 상관없이 수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계속 연계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바로 장사와 사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7살에 저 스스로에게 직장의 종말을 고했었어요. 직장으로는 답이 없구나. 되게 열심히 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정페이를 막 써가면서 했는데 어떤 한계를 느꼈어요.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구나. 하다못해 이렇게 부서에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도 선택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프리랜서 강사를 선택을 했어요. 말도 좋지 않아요. 프리랜서.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프리랜서가 아니더라고요. 강의가 없으면 없어서 너무 조바심 나고요. 강의가 있으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근데 누구도 사실 그 끝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보다 보면 뭐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 끝에 사실 제가 과로로 이렇게 한번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제 주변을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 없이 너무 외로워하고 그때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이 30대 후반, 이 이후의 삶은 이제 사회적으로 누가 되게 좋아, 그 직업 좋아,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대로 디자인하면서 살고 싶어. 내가 아이들하고 있고 싶을 때 있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실 많이 알아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 가능할까? 그래서 사실 제가 선택한 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한 6개월 이상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전 세계 최고라고 사실은 저 스스로의 검증으로는 자부해서 뉴스킨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즐거워요. 제가 올해 1월에 전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전업하는 그 순간부터 밀려오는 자기결정권. 그걸 제가 진짜 정말 진심으로 많이 누리고 있고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계속 제 사업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고객들은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걸 보면서 또 파트너분들도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 초대되어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확장해가는 정말 장사가 아닌 사업 시스템을 파는 그러한 사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규명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안에는요, 이 3가지의 인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세요?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규명이 잘 되세요? 사실 우린 인격의 집합체라고 하잖아요. 다중이. 그렇죠. 다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경제 활동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의 인격의 첫 번째 DNA는요. 기술자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잘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숙련될 때까지 잘 배워서 어떤 오더를 받으면 그 오더에 의해서 거기서 조금 이 부분적인 자율성을 가미해서 그 일이 잘 끝마쳐지도록 하는 것이 기술자의 인격이죠. 요 인격이 저에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관리자로서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뭔가 감독하고 일이 되게끔 배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관리자의 인격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장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기술자와 감독자 인격뿐만 아니라 이 사업가, 기업가의 인격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없으신가요? 본인한테는? 나는 사업? 싫어. 너 그런 거 몰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한테 이게 있었어요.
그 애들만 봐도 알잖아요. 애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뭐 엄마한테 오늘 와서 엄마, 저는 정말, 안정적인 공무원이 될 거고요. 하나하나 기술을 차근차근 배워서, 제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꼭 퇴근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번호표를 뽑아오면 그분들을 쭉 줄 세워놓고 제 일을 할 거예요. 뭐 이렇게 꿈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누구나 되게 막 대통령 막 이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랬던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기술자의 인격으로 이렇게 포커싱 해준 건 누구였나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장이라고 하는 이 기업가, 사업가라고 하는 인격에서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이것을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위험한 것은 그럼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의 인격으로 계속 키우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인격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인격에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사실 저는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체 사업가에서 멀어졌을까요? 저는 우리가 사업가에서 멀어진 것이 기술자 인격으로 길러졌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크게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거 되게 좀 소싯적이게 했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아시나요? 너무 구린가요? 너무 옛날 건가요? 그때 한참 빠졌었거든요. 저 여기에. 막 미나라를 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마린들 있잖아요. 엄청 미나라를 캐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막 미친 듯이 막 그 미나라를 캐거든요. 막 저글링도 있고 막 추억의 막 생각나시죠? 캐릭터들. 근데 이 캐릭터들이 열심히 진짜 일을 하죠. 오더를 주고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구도 사실 이 아이들은요, 이 게임의 캐릭터로서만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누가 되고 싶어 하나요?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해요. 게임의 플레이어. 그쵸? 그런데 게임의 캐릭터로 우리가 길러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오버, 이렇게 게임하기 싫으면 딱 게임 오버 누르잖아요. 근데 게임 오버가 게임 플레이어한테는 한 판 더거든요. 캐릭터 바꿔서 한 판 더 이건데 게임 캐릭터한테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내 캐릭터가 사라져버리는, 사용되고 없어져 버리는. 저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 시장에서의 우리의 역할들이 그렇게 세그먼트 되어 있다, 그렇게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고 한번 단순하게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사장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요, 아이들을 키워요. 어떻게요?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내가 받아왔던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가이드를 해주실 거예요. 열심히 밥 먹고 공부해! 이렇게, 그렇죠? 코로나가 니네 공부하지 말라고 한 거야, 뭐다! 이렇게 하시면서 잔소리도 하실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대체 내가 어디로 아이들을 가이드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아이들을요, 정말 나의 피와 살을 깎아서 나의 귀한 시간, 나의 노후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투자하고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네 가지 매트릭스 하나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직장인의 매트릭스가 있고 자영업자의 매트릭스가 있고 사업가, 투자가의 매트릭스가 있어요. 투자가는 우리에게 조금 머니까 배제하더라도 이 세 가지 인격의 매트릭스로 우린 누군가가 이렇게 다 찢어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대부분은 열심히 학교 교육을 받아서 대학교에서 열심히 전공 과목을 배워서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여기, 그쵸? 좋은 기업, 좋은 직장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성공, 뭐 이렇게 사회가 말해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니까 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럼 그 순간 사실 거시적인 경제적인 그 매트릭스로 봤을 때는 이 분면은 뭐냐면 여기 직장인의 분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매트릭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주고 일을 해야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매트릭스예요. 동의하시나요? 그 구조만 봤을 때.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꿈꿉니다. 난 내 어떤 자아실현을 이룰 거고 자기결정권을 이룰 거야.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은 퇴근 이후의 시간으로 제한되죠. 그래서 라벨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인이 계속 와요. 직장인의 시간을 보내다 막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잘 오지 않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억울하게 그 판도가 바뀌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인은 계속 받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사람과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인을 계속 오지만 직장생활 다 그렇지. 돈 버는 게 쉬워?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계속 머무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그래 나 한번 사장 돼볼래. 내 거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이제 여기 자영업자 이쪽 분면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DNA는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가정 안에서나 이 사업가에 대한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로 올 때, 우린 뭘 가지고 오냐면, 기술을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용실에서 일했던 스텝이었으면, 또는 헤어 디자이너였으면, 자영업을 열어서 열심히 미용 기술로 그 샵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더 잘하는 기술자의 스킬, 그리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보이는 그 어떤 욕구만을 가지고 이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 와보니까 너무 더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고객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기 너무 연연하고 휴가도 없어요. 이러한 저 같은 프리랜서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그런 삶을 살면서 저는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저는 왜 열심히 했냐면요. 왜 이렇게 우리 100m 달리기 같은 거 하면 꼬린 지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땅 하면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빨리 그 전력 질주하는 걸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되게 좀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시간 안에 되게 열심히 하면 저는 그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끝나더라고요. 이제 끝점이 없다는 그 막막함? 그게 너무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요. 이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그냥 구조 자체가.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뭔가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출근하고, 엄마 이렇게 일하고 집에 올게. 이러고 싶었거든요. 어느 시간까지는 아이들하고 같이 못 있어주지만,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엄마 왔어. 자, 이제 놀자. 뭐 이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 이게 어떤 구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이 매트릭스는요.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95%가 경제인의 95%가 이곳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95%가 제한된 자원을 나눠야 하는 되게 치열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이곳에서의 구조에서는 내가 자기결정권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그러고 나서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아이들을요, 내가 아이들을 가이드하고
아이들한테 지금 오늘 너희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저렇게 해보면 어떠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오더를 주는 것이지 내가 혹시 이쪽으로 직장인의 이 매트릭스나 이쪽으로 애들을 가이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찰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한테 엄마 저는 결혼해 이렇게 대학교 가서 직장 가서 회식하면 막 이런 얘기하면 그걸 꿈꾸지 마라. 네가 회식을 주관할 것을, 네가 그 오너가 될 것을 꿈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엄마로 제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또한 숨겨져 있는 저의 큰 어떤 보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5% 권리소득,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내가 어떤 일정 기간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끝점에 권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매트릭스로 옮겨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게임 캐릭터가 아닌, 열심히 그냥 미네랄 캐는 게임 캐릭터가 아닌 게임 플레이어가 돼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사업가의 DNA는 있는데 그 외에 사업가에 대한 어떤 것도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30년이 넘는 이 회사가 가져온 이 인프라와 시스템이 저를 조금씩 사업가의 스텝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들을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과 이러면 그냥 제가 상상하라는 얘기 안 해도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사과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과꽃. 상상이 되시는 분도 있고 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이는 간단해요. 사과는 우리가 많이 봤고요. 사과꽃은 본 적이 없어요. 사과꽃을 보신 분들은요, 금방 상상이 돼요. 사과꽃을 본 적이 없는 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장? 사업? 에이, 이런 건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이런 옵션, 너는 직장인의 매트릭스로도 갈 수 있고 자영업자의 매트릭스도 갈 수 있고 사업가 투자가 매트릭스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도 가이드해주지 않았고요. 오직 직장인 복면으로 들어가는 것에 이 사회는 굉장히 많이 포커싱 되어 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깨어드시면 이제 자녀를 교육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길까요? 돈이 이길까요? 둘이 싸우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시간이 이길 것 같으세요? 돈이 이길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직장인의 기술자로 우리가 길러진 데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세대 때, 아버님 세대 때는요, 그것이 타당했거든요. 왜냐면 3차 산업혁명 시대였고요. 그때는 정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가져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인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기술자의 매트릭스로의 가이드가 정말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곳에 그 95%의 그 노동소득의 분면에 내 시간을 쏟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합당할까요? 저는 그것은 시간과 돈이 어떤 것이 더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이 경제활동 시작을 20대 초반에 했고요. 60세까지는 일하실 수 있었어요. 60세나 60세 그 이후에. 그리고 80세 전후로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시간을 한 30년 이상 갖고, 그리고 경제 이후의 은퇴 시기를 한 20년 누리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저희는 어떤가요? 30대 정도가 돼야 경제 활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근데 50대에 정리가 돼요. 이건 정말 제가 기업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너무나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말 작년에 저 교육 담당자로 불러서 함께 밥 먹고 얘기했던 담당자분이 정리가 되고 사라지고 뭐 이러시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50대 이후에 50대가 되기 전에 이미 희망퇴직, 명예퇴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권고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때요? 100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20년 정도의 경제활동으로 나머지 은퇴 이후에 50년을 이 매트릭스 안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막 열심히 일할 때요, 주변에서 그런 걸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너 5년 후엔 뭐 할 건데? 10년 후엔 어떻게 할 건데? 노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 물어보면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난 지금 살기도 바빠. 너 그리고 막 전 이랬거든요. 네가 5년 후에 살아있을 거라는 거 보장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저항을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저와 같은 저항을 하신 분들은 저는 똑같다고 봐요. 지금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되게 열심히 사는데 이 열심을 미래에까지 나눠줄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열심이 5년 후, 10년 후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안전함으로 또 그 열심히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돈을 이깁니다. 시간이 훨씬 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말 경제적으로는 활동할 수 있는 이 한계적 시간 안에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 그것이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익숙한 보상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보상은 뭐예요? 주 5일 근무하고 9 to 6 하죠. 그리고 상사의 지령에 따라서 야근 주말 근무도 불사하시면서 일해요. 그렇게 일한 결과 한 25일을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추석, 명절, 직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좀 익숙한 건 맞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익숙한 것과 합리적인 것은 다르죠.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왔고 프리랜서로 돈을 받는 게 전 괜찮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한 만큼 들어왔거든요. 안 나가면 안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적어도 그게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직장인의 매트릭스 안에서는 25일을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근태 교육이 강조돼요. 근데 제가 합리적 보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뉴스킨의 보상은 이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받는 보상은 내가 소비자일 때는 소비자 매출의 6%를 받아요. 제가 소개한 소비자의 판매액의 6%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리점이 돼볼까 해서 대리점이 되면 그 대리점 안에 있는 소비자 전체의 매출의 5에서 40%의 커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나 같은 대리점을 한번 분양해볼까 해서 분양을 하면 역시 5에서 15%의 커미션이 주어져요. 근데 그래서요, 소비자 6%는 매일, 대리점 5에서 40%는 매주,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로서는 매월, 이렇게 다채널로 에브리데이 받습니다. 어떤가요?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 거의 보상이라면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합리적인 보상으로부터 이제 사장을 꿈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익숙한 보상은 얼마나 일할지, 얼마 받고 일할지, 언제까지 일할지, 이 모든 것을 사장님이 결정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데 합리적 보상은 내가 영향을 준 마켓의 크기와 수준에 따라서 내가 일할 때 다채널로 에브리데이 받고, 은퇴 후에도 내가 열심히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브리데이, 그리고 은퇴 이후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판권과 소유권 때문이에요.
판권 그러면 좀 어떠세요? 조금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이 20대 때요,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를 찾아가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어떻게 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폴 맥카트니가 판권을 사라. 음원권을 사라. 그러면 너의 재산은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마이클 잭슨이 진짜 좀 영리했나 봐요. 비틀즈의 판권을 사버린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 판권을. 490억 원의 판권을 사들였고요. 그리고 그 판권으로부터 얻은 수익이 4,900억 원을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받았겠죠. 그래서 폴 마카트니랑 되게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확장성 때문에 내가 자기결정권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되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권은 사실요, 그것을 제작한 사람이 아니면 사야 돼요. 그런데 뉴스키는 판권을 대리점이 되면, 대리점의 자격이 주어지면 판권을 줍니다. 왜요? 왜 줄까요? 이상한 회사라서? 아니요. 뉴스킨은요, 사실, 뉴스킨 하면 다단계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라이나 생명, 오렌지 뭐,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는 보험회사, 뭐, 이렇게 금융회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뉴스킨은 제조회사예요. 안티에이징의 아주 고퀄리티의 이런 아이템을 R&D하고 제조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판매에 대한 걸 이런 개인에게, 이런 사장이 돼보고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개인에게 판권을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고 자율성이 있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비틀즈 거 사려면 490억을 줬는데, 이 뉴스키는 대리점이 되면 판권을 주고, 판권을 준다는 것은 나와 같은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분양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대까지 마켓으로, 뭐 저는 그런 생각해요. 비틀즈의 판권을 마이클 잭슨이 샀는데, 그게 6대까지만 마이클 잭슨에게 판권이 있고, 나머지는 비틀즈에게 돌아갔다면 둘의 사이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합리적이라는 뜻이죠. 샀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선점했다고 해서 영원히가 아니라 6대까지의 내 마켓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분양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토지 소유권과 같은 이런 소유권을, 그 모든 마켓의 소유권을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열심의 기간에 내 마켓을 형성하면 그것을 내가 은퇴 이후에도 나의 소유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합니다. 합리적이지 않나요?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나요? 왜 이것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뉴스킨의 이 사업가들은 3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정말 저희처럼 이런 아주 작은 개인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사명이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향상된 문화를 제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무엇의 핵심은 사실 이거라고 봅니다. 이 선의의 힘이 되고 싶은 이 뉴스킨의 경영자들이 이 구조를 선택해서 이 고퀄리티의 제품을 전 세계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초대하신 분과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이런 뉴욕 증권거래소 주식 상장이 됐다든지 포브스에 사실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뉴스킨이 유일합니다. 이런 어떤 팩트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거는 꼭 한번 이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로비브, 에이즐랏, 이노퓨전. 어디서부터 이 제품이 왔을까에 대한 파워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그로비브고요. 에이즐랏,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사람을 안티에이징할 수 있을까에 대한 키워드가 에이즐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개인 맞춤형, 정말 이 안티에이징의 아이템, 이것이 이노퓨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질적이고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연결어, 이러한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파워풀한
매트릭스의 전환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아이템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할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장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라. 이분은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셨고, 도널드 트럼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재기해야 한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신, 누가 얘기했는지가 굉장히 사실 저희에게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오늘 오신 초대자분들이 한번 그 누가의 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성격이 아니거든요. 강사님 참 말도 잘하시고 그럴만 하겠네. 나는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성격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인격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인격. 하나의 기술자의 값으로, 관리자의 값으로 설정되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스키는요, 여기 보시면 도미노를 이렇게 쌓아놨죠. 뉴스키는 사실 첫 번째 도미노를 내가 어떻게 견고하고 단단하게 잘 세우는가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미노를 세우시고 싶은 분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요, 제가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든든한 도미노를 제가 먼저 잘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세울 누군가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태껏 일을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는 일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열심히 자영업의 매트릭스에서 자꾸 쓰러지는 도미노를 열심히 쌓고 계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그냥 도미노 자체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직장인에서. 그래서 경영자가 치면 치는 대로 넘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세우는 대로 세워지는. 저는 정말로 애정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함께 성격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또 다른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함께 일어서셔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또 제대로 좀 꿈꿔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의 열심, 우리 초대자분들의 오늘의 열심이요, 반드시 심겨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씨를 심을 때는 소망을 갖고 심잖아요. 근데 그것이 휘발돼 버리는 열심이 되지 않고 오늘 심은 열심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반드시 거둬지는 열심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 무엇으로 사장이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초대하신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그런 좋은 계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